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90년대 학번 70년생들을 일컫는 97세대가 또 당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박용진 의원의 출사표 어떤 또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보통 정치인은 뭐 지지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지지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난색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지지하지 말라고. 한판 논평하시는데 예. 내가 이 납빛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우리 저 민주당 지지층들에서 예. 이런 얘기가 돌지 않을까? 박용진, 진중권이 지지한대. 진중권 그래, 지지사람.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아이고, 앞에 걱정.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목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또 공식적인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자, 당대표 출마의 변 짧게 한번 또 공식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이 지금 뭐 싹 바꿔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당심 민심 할 것 없는 요구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던 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 이런 고비고비 때마다 그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해왔던 사람이 혁신의 깃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상식이 지배하는 정당,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기는 정당,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요. 예. 개파는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팬덤은 그 국민 속에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개파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네. 또 팬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팬덤 수령을 넘어서 그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팬덤 그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 거리 좀 두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제는요. 그 팬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악성 팬덤입니다. 정치 훌리건이라고 저는 오늘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 훌리건.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열성 지지자들, 열성 응원단이 없으면 축구 경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선수들도 재미없죠. 선수들도 기운 빠지죠. 예. 그런데 거기서 물병 집어 던지고 이 문제를 일삼는 그 훌리건들은 예. 구단에서도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혐오 발언하거나 인종차별 발언하거나 그럼 고발을 하고 축구장 못 오게 처벌하고 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고 음. 이런 악성 팬덤과 정치 훌리건들에게 이렇게 그 고개 숙이고 등 돌리고 이러지 말고요. 예. 우리 할 말하고 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워크숍을 기준으로 해서 전 많이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워크숍 때 만난 우리 의원들의 그 몸부림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눈빛, 태도 거기서 많은 용기 얻었습니다. 그 훌리건이라고 하면 사실 딱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팬덤과 훌리건을 구분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기준점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악성 좌표를 찍고 악성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거기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저는 당을 사랑하는 분들 아닌 것 같아요. 예. 잘못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의원한테 보낸 그 예시 문자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한테도 보내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내세요라고 예, 했던 뭐 그런 문자가. 거죠. 그러니까 아. 그게 당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이 가수를 사랑해. 그래서 그의 콘서트에 가고 그의 앨범을 사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너무너무 환영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 내가 사랑하는 가수와 의견이 다른 혹은 경쟁 위치에 있는 다른 가수 콘서트장에 가서 예. 그거 방해하고 악성 댓글 달고 이러는 것은 우리 문화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예. 정치 문화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거, 민심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길게 여기서 토론할 문제 안에서 짧게만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말씀 제가 좀 많이 들어보면 문자 보내는 거나 댓글 다는 거 말고 당원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당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돈 1,000원 내면 6개월만 내면 권리당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아하. 활동 공간 열어야 되고 예. 또 그 이제 지역에서의 여러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대면 커뮤니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당원 관리라고 하는 게 권리당원만 이렇게 관리하는
권리당원 6개월 당비 냈는지 안 냈는지 자기 찍어줄 사람들만 이렇게 표 찍는 기계로 관리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선진국형 진성당원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더 후진적인 어떤 표 찍는 기계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을 전락시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당원에 대한 교육 강화,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동 공간을 열어나가는 것까지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선출되는 지도부가 그걸 만들어 가야죠. 당 대표로서의 또 그런 법안을 갖고 계신다. 네, 네, 예. 단지 훌리건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강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단세포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폐쇄적이기 때문에 소통 구조 자체가 폐쇄적이라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맨날 같은 의견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맹신화 되거든요. 그래서 급진화, 과격화, 극단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 토대를 바탕으로 이제 훌리건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당원 교육 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이 되면은 사실 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거고 우리 주장은 이거고 서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이런 훈련들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김호준 방송 듣고 말이죠. 이런 식의 그 또 유튜브 뭐 이런 애들 이런 방송 듣고 그게 유일한 정치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당에 들어가니까 당의 뭐죠 전략 또는 당의 노선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당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뭐 지금 예전에는 그 이제 고참 당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원이 되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사, 당의 행사. 그래서 그 확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당원으로서 투표, 대의원으로서 투표 이런 걸 가능하도록 했었다는데 예. 아주 잠깐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거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성당원 제도라고 하는 게 현대 정당의 모델이라고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하는 유럽의 진보 정당들 혹은 뭐 보수 정당들도 다 당원 제도를 가지고서 하니까요. 예. 그걸 가져왔는데 당원의 교육,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당비 1,000원씩 내는 사람. 심지어는 그래서 당비를 대납해주고 권리당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그 브로커들이 당원을 사고 파는. 이렇게 해서 공천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온갖 지금 뭐 무리들이 벌어져가지고 특히나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될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도 재설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곧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오세훈 의원이 20년 전에 정치 선진화법 만들면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폐지시켜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당원 활동이 안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복원시키는 것도 포함해서 논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아직 출마 선언 안 하셨는데 네. 출마 선언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는 출마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 저는 제가 후보로 제가 뛰겠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산을 매일매일 단타매매로 이렇게 소진하는 방식이 맞나 단타매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나오시라. 민주당 혁신을 두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어허. 이재명 말고 없잖아라고 하는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뛰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예. 나오시라는 후보는 처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후보가 나는 나가고 누구 보고 나와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그러나 지금 물으시니까 답은 드렸습니다만 예. 특히나 나 안 나갈 테니 너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와서 함께 경쟁하자라는 네. 거군요. 자, 그러면 당 대표가 되시면 이제 민주당을 바꾸시겠다는 의미로 나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가장 당 대표로서 시급한 현안 혹은 내가 이것만은 바꾸고 민주당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식을 복원하는 거고 우리 예. 국민들이 기대했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지금 그 정치개혁 선언 우리 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바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 대통령 선거 중에 바로 직전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 의원 이제 제명 물론 박덕흠 의원 제명도 동시에 진행하자라고 하는 예. 제안이었습니다만 그 부분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고 예. 최근에 이제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이제 당에 여러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
그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탈당한 분은 이제 1년 동안 복당 안 되고 특별 결의가 있어야 이제 되는 건데요. 예. 뭐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민영배 의원이 어떤 각오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됐는지를 아는데 지금 당원 당규가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아니고 민영배 의원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 꼼수 탈당 이걸 다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다시 당에 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전례가 됩니다. 우리 뭐 그냥 상식 그리고 국민과 약속은 당원 당규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다시 당원 당규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이제 출마시키면서 당의 곤란함을 만들어 왔었던 그 과정을 또 밟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뭐 기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치러야 했던 우리 모두의 대가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철험회에서는 민영배 의원 복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제가 않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당원 당규를 지키도록 할 거고요. 예. 저 민영배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 구청장 하실 때부터 뭐 잘 알고 친하고요. 또 예. 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바로 제 옆자리였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른바 안면 마칩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정주의 이런 거에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고 혼났습니까? 예. 그리고 내로남불 내 편이면 괜찮아 남의 편이면 욕 먹어도 싸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당 대표로 나오는 제가 민영배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온정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는 입장 갖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명을 제가 아니라 송영길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문제들을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민주당이 아무리 금빛찬란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거 됐고 그래서 예. 어떡할 건데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사안이 구체적인 사안인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사과를 했잖아요. 민주당의 모든 지도부들이. 그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런데 아무도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데 바지는 젖지 않은 상황을 놓고 국민들이 심판하고 계시고 비판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 당은 그냥 자기 편 지키기 위해서 당을 만든 것 같아요. 그중에 그 당의 유일한 그 정치적 의제가 그렇잖아요. 지키자. 누구 지키기, 누구 지키기, 누구 지키기. 당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오셨군요. 예. 아까 잠깐 따뜻한 말씀 해주시더니 아니 박용진 의원에 대한 그래서- 지지 입장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진 의원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저 지지한다 그러니까 얘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뭐죠?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제가 확 지지해 버리겠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 룰을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심과 민심 반반씩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지금? 그 당신 민심을 반반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 그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50% 얘기입니다. 50%. 예.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의 당심도 중요하죠.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들어야죠. 예. 그래야 그 목소리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비호감도 이렇게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야 당이 변하려고 노력하죠. 당 지도부를 뽑는데 온통 민주당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젖잘싸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모셔서 지도부를 뽑으면 그들에게만 표를 호소하는 지도부 선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목소리와 변동성들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하자는 말씀인데 최근에 뭐 보도되는 걸 보니까 그 한 뭐 30% 정도만 한 25% 정도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민심을. 예. 우리 당은 변할 테니까 확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문은 25%만 열어요. 이렇게 되면 될까요? 확 열어라. 예, 확 열어야죠. 국민들의 의견이 훅 밀려 들어올 수 있게. 국민의힘도 50%로 진행했었죠. 국민의힘이 보니까 그 예비 경선 때는 50대 50, 아하. 그다음에 본 본선거 경선 때는 때는 70대 30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국민의힘보다 더 개방적으로 가야 되고 폐쇄적인 정당이 아니라 개방적인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래 박용진 개파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고 팬덤은 그 국민들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파의 그 내부 결정과 팬덤의 어떤 악성 팬덤들의 이 뭐 강한 주장이 그 이제 과대대표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 대의원제와 당원 참여 룰의 역사성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당원 참여 비중은 줄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좀 뭐랄까 이게 민심의 참여가 좀 확대되는 방향은 좀 저어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로 대의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의원.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 영남에서의 어떤 그 보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호남 정당을 벗어나기 위한 아주 그 고민이 반영된 제도인 건 맞습니다. 대의원 40%. 예. 아니 근데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것 예, 자체가요. 예. 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쪽에다 비중을 주는 거. 그 저는 대의원 제도를 뭐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원 비중을 50으로 하고 그 안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민심 반영을 50%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후보가 저 나갈 생각이 없었을 때는 예. 후보가 아닐 때는 세게 얘기했거든요. 아. 모든 언론 인터뷰에 반드시 그 질문 넣어라. 그리고 의총 열리면 다 나가서 얘기했고요. 예. 워크숍 때도 세게 얘기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박용진 말이 맞네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제 후보가 되니까 아하. 룰 문제를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성현 소장님이나 진중권 소장 교수님이 세게 예?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사준가요 또? 아닙니다.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달라. 네, 많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로 그 말이 맞는 게 네. 민주당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 민심과 당심의 분리거든요. 음.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 있고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좀 혁신적인 급진적인 뭔가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김성현 소장님 질문해 주실까요? 저 이제 그 말씀과 관련돼서 뭐 조금만 더 코멘트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아마 진 작가님 보시는 여론하고 실제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를 것이고, 또 당원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한 40, 호남 지역에 35, 그리고 그 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이거 온라인이 아니라 지역에서 페이퍼로 받은 당원들의 성격이 다 달라서 이것을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온라인에서 일부 비치는 모습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주도적인 여론이다라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일단 첨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그 민주당 전체가 어떤 특정한 그 강성 그룹에 서 휘둘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늘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휘둘린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지난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개파에도 없이 알겠습니다. 휘둘리지 않은 송영길 같은 분이 박용진 되곤 했죠. 의원님에게 좀 발언권 네. 많이 드리시면 좋겠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예. 상태고 우원식 의원 등 중진 의원들, 그 97세대 의원들 이렇게 나오면서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97세대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기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이른바 97세대 나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가치를 갖는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런가요? 또 과거에 여러 뭐 조국 사태 혹은 뭐 위성정당 사태 당이 여러 국민적 질타를 받았을 때 누가 할 말을 했냐, 누가 할 일을 했고 물러서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예.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집권 가능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이고 있느냐 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막 이렇게 단일화 한다고 하면 그거 완전히 이재명 의원 한 명을 반대하기 위한 단일화밖에 안 되는. 반 이재명 전 선생님. 예,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들이 뭐 자기의 가치, 자기의 비전, 계획, 민주당의 발전, 승리하는 길 이런 것들을 쭉쭉쭉 말씀을 하고요. 예. 그 위에서 그 연합과 연대가 모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뭐 가치도 조금 다를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가지는 열어두겠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역동성,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가능성을 아예 닫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과거에도 뭐 YS, DJ, 이철승 이 세 분이 생각이 같고 가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연배라고 그래서 예. 다 달랐고 계보도 다 달랐지만 예. 어쨌든 민주당 그 당시 신민당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건 그분들의 어떤 뭐 동시 출마와 같은 목소리 내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이 97이지 거기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성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인데 생물학적 나이로만 그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당대표 출마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당대표보단 최고위원이 어울리지 않겠느냐. 조홍천 의원이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아까 뭐 말씀 조금 더 드리면 그냥 나이 비슷하니까 세대 교체로 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 세대 교체에 그냥 이렇게 나이에 갇히지 않도록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주류 교체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우리 당에서 이렇게 어쨌든 용감한 20대 목소리, 그렇죠. 여성의 목소리를 좀 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부족한 점 청년에게 부실한 정치를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모셔왔던 분이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논란도 많고 이렇긴 합니다만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청년들에게 자리를 줬는데요. 예. 혹시 또다시 이 뒷배경으로만 병풍으로만 세워놨었던 거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당의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예.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선택할 문제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민생 이슈로 이재명 의원과 좀 대립각을 세우셨죠. 이재명 의원이 일시적으로 공매도와 유류세 중단을 제안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를 한마디로 엄발의 오줌 누기다 바로 반론하셨어요. 사실 유류세라고 하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뭐 유가 오르니까는 다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거 네. 압니다만 유류세 내려봐야 지금 그 원가 상승 이것 때문에 전혀 그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류세는 사실은 정유사가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과 이득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횡재세를 오히려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만큼 유류세에 대해 그 정유사들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예. 그 유류세를 내리는 직접적인 그 어떤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 두 번째는 유류라고 하는 건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득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예. 차 큰 거, 더 좋은 차 그리고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면 소득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무슨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류세 인하가 가져오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당장 아우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다 일시적으로 폐지할 거냐. 선진국 주가지수 편입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걸 폐지하고 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이런 등등을 좀 봤을 때 공매도에서 불법 공매도 그야말로 이걸로 철저히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주장했었던 어떤 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금융당국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 사실상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감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당장 이게 엄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아우성 하면 여기 조금 이러지 말고 예.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혹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감세는 늘 쉽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예. 우리 서민들에 대한 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손 놓고 있는지 우리는 왜 말을 못 하고 있는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공천 관련해서 또 혁신위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면 차기 총선거 네. 관리하셔야 되는 대표가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 문제에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우리 모든 후보들이 예. 그 말씀하시는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그 예측 가능해야 준비를 하고 그 준비에 의해서 공정하게 내가 경쟁을 했다라고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나 이런 입김 전횡 이런 것들이 전략 공천.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불안한데요. 예.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기는 공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저는 개파도 없고 저를 정치적으로 빚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전략 공천 이런 거 함부로 휘두르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예 당원 단계 바꿔갖고 예. 중앙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그 전략 공천 비전도 확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건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청년 출마자들 민주당에 이분들하고 지방선거에서. 엊그저께
그 간담회도 하고 이분들과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당을 우리 사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당입니까? 아니 어떻게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서 선거는 6월 1일인데 예. 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뽑고 언제쯤 이런 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룰이나 그 안내가 3개월 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준비되고 공고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시던데 예.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청년과 이런 약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예측 가능성과 미리 사전적인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원님 봅니다.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은 다른 말로 하면 현역 의원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그 예. 룰이 정해져 있어야 도전 준비를 하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확 그냥 정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 3초 이재명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랑 이제 한번 붙어야 될 텐데 뭐 나름대로 전략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립선을 그을 것인지. 20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본인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어차피 이재명 말고 대안이 있냐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거든요. 예. 혁신이 뭔지 개혁이 뭔지 이재명의 당의 발전과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그걸 가지고서 제가 논쟁을 하고 경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얼마든지 이런 변동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민주당의 폭풍 전야입니다. 네.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박용진 있다. 제가 그 폭풍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